안녕하세요. 네. 자, 2023년 첫 강의인데, 일단 뭐, 목표는 합격입니다. 합격.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꼭 합격하셔야 돼요. 그 목표를 옆에다 합격 이렇게 크게 써놓으시면 돼. 그 책에도 앞에다. 자, 일단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좀 가져야 되고, 강의하시는 분의 그 실력을 믿으면 돼요. 그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 뭐 요거는 뭐 큰 의미는 없고 그냥 제 얼굴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돼. 자, 일단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 계시나요? 처음 오신 분? 음. 처음 오신 분은요, 11월, 12월 달 강의를 한번 듣고 오셔야 돼. 예습. 뭐 힘들겠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11월, 12월 강의가 끝나고 지금 강의 객서를 보시면 지금 이게 기본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한 바퀴 돌았어, 우리가. 그래서 강의 객서 받으셨어, 강의 객서? 거기 보시면은 지금 이게 2시간 땅이거든요. 근데 이제 교재는 체계도로 할 거예요. 체계도. 말씀 미리 드렸습니다. 체계도를 다 받으셨잖아요, 지금. 그걸 갖고 할 거고, 지금 여기 강의 객서를 보시면, 2시간 땅 강의는 3개월 자, 과정으로 갑니다. 3개월. 그래서 11월, 12월 달에 강의를 진행했고요. 그 강의를 한 번 정도 미리 듣고 오시면 돼. 부담스럽진 않을 거예요. 한 3시간 정도 되니까. 민법이나 개론이나 공법은 좀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예습을 한번 하고 오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 그리고 11월, 12월에 들으신 분은 그냥 오시면 돼. 들었다. 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왜? 남은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듣고 정리하시면 돼요. 요것도 이제 지금 11월, 12월 강의 듣고, 자, 기본 과정이 3개월 과정으로 하는데 강의 객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강의 객서. 보시면은 1주차부터 12주차까지 들어갈 거예요. 그럼 3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3시간 정도, 한 40분씩에서 3시간 정도로 끊을 거고요. 부담스럽지 않게 강의를 할 거예요, 제가. 대신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3개월씩 가기 때문에 내용을 좀 천천히 갈 거예요. 천천히 구체적으로.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확실하게 오늘 끝낸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 그런 마인드를 갖고 3개월 동안 따라오면 이론 성립이 돼요. 그러면 한 번 하면 안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4월, 5월, 6월도 3개월 동안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하다가 중간중간에 문제를 제가 나눠드릴 거예요. 3월 달 지나서. 그때는 이제 이론 정리하고 시간 좀 내서 한 5문제나 6문제 정도씩 이제 따로 문제를 푸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문제가 3월 이후부터는 병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제가 나중에 프린트로 나눠줄 테니까 지금은 문제 풀지 마. 지금 문제 풀려면 이론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배운 거 가지고는 이론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하셔야 돼. 그래서 조금 더, 자, 이 내용을 좀 더 실력을 좀 다진 다음에 문제를 푼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진도표거든. 진도표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 그러나 거의 여기에 맞춰서 강의를 할 거야, 제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고로 그 책에도 앞에다 띄워놓고 다니시면 돼. 오늘 뭐 나가는구나. 그 정도는 좀 보고 와야지, 그지? 그 예의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고 오시면 되겠고, 진행을 이렇게 할 거고요. 다른 교재는 필요 없어. 치기도 하면 돼. 그래서 2시간 합격당 뭐 이런 교재가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냥 체계도로 할 거예요. 그냥 체계도 한 권만 갖고 다니시면 돼. 체계도만 해도 65점 나와, 본시험에서.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 자, 오늘 프린트 한 장이 더 나갔을 거예요. 요거죠, 요거. 이거는 처음 오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프린트를 나눠드렸는데, 이 프린트는 여러분들 그 책에도 앞에다 붙여요, 붙여. 1년 내내 갖고 다니면서 봐야 돼. 그래서 따로 프린트를 나눠드린 거야. 자, 왜냐하면 공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공법이 뭐예요? 이거 할 때 아니거든, 지금. 자, 우리가 이제 공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규제법이에요, 규제법. 규제법인데 누가 누구를 규제하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공법은, 자, 일단 행정청이 일반 국민이 갖고 있는 재산권을 규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인공이 우리 일반 국민이 아니라 누구다? 그렇지, 행정청.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래서 행정청이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행정청이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일단 그 대답을 좀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거든. 그러면 일단 행정청의, 자, 우리가 구성을 좀 보면은 행정청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 두 명을 합쳐서 국가랑 지자체를 합쳐서 뭐라 그래? 행정청이라 그러는데 행정청이 모든 규제를 하는 거지. 그 우리 일반 국민들은 규제를 하는 주체가 아니라 객체죠, 객체.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은 뭐예요? 행정청으로부터 규제를 받는 대상이 되는 거야. 규제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규제를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공법에서 거의 등장을 안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일반 국민 우리들이, 갑돌이가 있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대지에다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 그럼 자기 마음대로 건물 지을 수 있나 없나? 없지.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뭐 건축허가를 받거나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돼. 건축허가 누구한테 받아요? 그러면 행정청한테 가서 받는 겁니다. 행정청 중에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그러면 그때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법의 가장 기본은 행정청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행정청은 두 가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국가도 있고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공법의 가장 기본이 수직관계예요. 모든 관계가 수평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수직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랑 지자체는 상하 관계라고 보시면 돼. 똑같은 행정청이지만 국가가 상급 행정청이 되고 지자체가 하급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수직관계. 그러면 국가가 지자체를 뭐 하는 거지? 지자체를 뭐 하는 거지? 통제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우리나라 구성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국가라고는 안 나오고 행정청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청이 오른쪽 가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중요하다. 엄청 많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너무 길어.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국장이라고 부를 거야. 앞으로 국장. 그러니까 국장이라고 부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준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청이 누구예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라고 대답하셔야 돼.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뭐 국가 계획이다 뭐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오거든. 국가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라고 나오는 순간 무조건 누구 찾아야 돼요? 그렇지, 국장 찾아야 돼. 왜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청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오는 순간 국가 계획이 나오거나 국가라는 단어가 나와. 그럼 무조건 국장 나오면 맞고 안 나오면 틀리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정리하셔야 되고 넘버 원 최상위 행정청이 됩니다. 가장 높은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공법에서는. 그래서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 먼저 넘버 원으로 정리를 하시고 제일 높은 행정청이라고 정리를 하시고 국토교통부 장관 밑에 행정청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 장관보다 밑에 있는 행정청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좀 복잡해져요. 지자체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기초자치단체의 장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시험에는 광역자치단체 이렇게는 안 나와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광역이라는 얘기는 넓다라는 얘기죠. 그럼 대한민국에서 광역은 몇 군데가 있을까? 지금부터 배우는 거야, 그거를. 이거는 여러분 끊임없이 보셔야 돼. 그래서 국토가 이렇게 있으면, 대한민국 국토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광역자치단체는 5군데가 있거든. 우리가 있는 서울특별시 있죠? 인천광역시도 있지, 그치? 광역시. 그 다음에 자치시가 어디죠? 세종시지, 그치? 그 다음에 경기도, 그 다음에 자치도. 자치도는 제주도를 말해요. 이렇게 됩니다. 5군데로 구성되어 있는 거.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광역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기억하세요 이거? 특별자치시예요. 여기는 세종시를 말해. 그 다음에 경기도 생각하시면 돼. 경기도 대표적으로 충청북도, 충청남도, 뭐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남도, 북도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는 제주도예요 지금. 근데 올해 6월부터는 강원도도 포함이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도가 따로 있고 특별히 자치권을 부여한 도가 따로 있거든. 어쨌거나 관할을 좀 하는 지역을 5군데로 나누셔야 돼. 그래서 다시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5군데예요. 여기를 광역자치단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장들이 밑에 써 있지. 특별시는 특별시장이 관할하고, 광역시는 광역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자치시는 특별자치시장이 있죠. 자치시장이라고 불러요, 줄여서. 그다음에 누가 있죠? 도지사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장들을 합쳐서 불러, 법은. 합치는 거 좋아하거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까지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그래서 시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여기다. 합쳐서. 그 다음에 여기 도지사 있고 특별자치 도지사가 있으니까 도지사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5명을 합쳐서 뭐라고 써요? 시도지사. 1년 내내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시도지사 누구냐고. 근데 그만 물어봐. 5명이야, 5명. 좀 정리 좀 하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걸 안 하고 들어가서 우리가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시도지사는 아는데 시도지사를 풀어서 얘기를 못 하는 거야, 학생들이. 그럼 큰일 나요, 여러분들. 5군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특별시가 포함되고 광역시가 포함되고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 특별자치시가 포함되고 도가 포함되고 특별자치도가 포함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 합쳐서 뭐라고 부르면 시도지사 이렇게 불러요. 그럼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 바로 밑에 있는 행정청이 됩니다. 넘버 2. 넘버 2.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수직으로 자 정리를 한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광역도시 오늘 배울 건데, 그러면 승인을 받으라고 하거든. 누구한테 승인 받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위에 있는 자한테 받는 거잖아. 바로 위에 누가 있어요? 국장한테 승인 받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서 공부를 하셔야지만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를 자꾸 외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외우거든. 근데 금방 우리가 자 이거 그냥 무조건 외우면 금방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사라져. 그냥 머릿속에서 싹 사라져. 못 도망가게 막아야 돼. 그러면 이게 누군지는 알고 좀 외우자, 이런 얘기지, 정리할 때도. 그래서 시도지사는 2명이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5명이에요. 다시 몇 명이에요? 5명이야. 5명을 합쳐서 말하는 거야. 이걸 모르고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끝났어. 넘버 2. 국장 밑에 시도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리고 이렇게 자, 이게 2가지만 하면 되게 공법이 쉬워지는 건데 또 더 있거든, 지금. 광역자치단체의 장 밑에 누가 있어요? 기초자치단체의 장들이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있는 서울특별시가 있어. 성동구가 있다. 그러면 성동구청장이 있지, 그죠? 이렇게. 자, 보세요. 자, 서울특별시 특별시 밑에는 구밖에 없어, 구. 기초가. 자, 우리가 강남구, 서초구, 성동구, 뭐 종로구 이렇게 있잖아. 여기는 군수하고 자, 시장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기억을 잘 하셔야 돼. 자, 그럼 특별시 같은 경우는 자, 특별시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주면 이 2명이 있는 거야, 2명. 자,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다. 특별시장이 있고 누가 있다? 구청장. 그럼 누가 상급행정청이죠? 특별시장이 상급행정청이고 구청장이 하급행정청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럼 예를 들면 자, 갑돌이가 서울특별시 특별시에서 자 10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그럼 건축허가 받으러 가야 되거든. 누구한테 가야 될까? 이런 걸 배우는 거야. 구청장한테 가거나 특별시장한테 가는 거야. 일반적인 건축물은 여기는 구청장한테 가서 허가를 받으면 돼. 근데 21층 이상짜리 건물이다. 한번 하신 분이 좀 떠오를 것 같은데, 대형 건물을 짓는 거야. 자, 그럴 땐 누구한테 가야 될까요? 특별시장한테 가는 거야. 그럼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2명 다 건축허가권자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물어본다니까, 시험에. 그거를 공부하는 게 공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행정청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국민들이 막 뭐 하는 거 이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일반 국민들이 뭐 하는 건 민법에서 공부하시면 돼. 그래서 사적 관계는 민법이고 공적 관계는 행정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해 놓으시고, 자, 그럼 광역시로 한번 가볼까? 자, 인천광역시 가보세요. 인천광역시가 있으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있나? 남동구 있죠. 구청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화도 가보셨죠? 거기 어디예요? 관할이 행정구역이 어디예요? 강화도가 인천이에요, 그죠? 인천광역시 강화군이야. 그러면 광역시 밑에는 기초가 2명 있는 거야. 구청장도 있고 군수도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그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광역시장 밑에는 구청장도 있고 누구도 있다? 군수도 있다. 이걸 체크를 자꾸 해놓으셔야 돼. 근데 특별시장 밑에는 1명밖에 없는 거야. 누구밖에 없어요? 구청장들밖에 없어. 이거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 그럼 이게 수직관계니까 광역시장 밑에 하급행정청이 2명이 있는 거죠. 구청장이 있고 군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특별자치시 보이시죠? 여기 어디냐면 세종시입니다. 여기는 기초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써놨잖아, 제가. 그래서 특별자치시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시장이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맞지만 기초적인 업무도 다 하는 거야. 나눠서 하지 않고 혼자 다 해. 그래서 특별자치시는 어때요? 나오면 무조건 똥갈매 치는 거야. 틀리게 나올 게 없거든. 나눠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혼자 다 하기 때문에 뭐 10층짜리 건물을 짓건 100층짜리 건물을 짓건 전부 다 특별자치시장한테 허가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 잘 안 내. 그 논점이 없는 거지. 자, 그리고 논점이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도지사거든요. 도 한번 가보자. 자, 우리가 경기도 이렇게 여러 개 하지 말고 하나만 해. 경기도가 있으면 경기도, 포천시, 연천군 이렇게 해요. 1년 내내 그것만 가지고 해도 돼. 그러면 도지사 밑에는 포천시장, 시장이 있고 연천군 군수가 있어요. 2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과 누가 있어요? 군수가 있어. 맞아요. 기초가 2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도지사 밑에는 2명이 있거든. 시장 군수가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를 수립하는데 좀 이따 배울 거거든. 그러면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 누구한테 승인 받을까요? 도지사한테 받는 거야.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승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 단계 위에는 행정처한테 받는 거기 때문에 원래 외우는 게 아니거든. 한 단계 위에 누가 있는지만 알면 되는 거거든. 그걸 정리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내용을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논점이 뭐냐면 여기 도지사 밑에는 시장 중에서 수원시가 있어. 경기도에 수원시가 있고 고양시가 있어. 거기는 인구가 50만 명 이상 맞죠? 뭐라고 불러요? 대도시 시장이라고 불러. 여기 체크해놔야 되고. 그 대도시 시장은 인구가 아주 많거든. 많기 때문에 도지사 밑에 있어. 자, 도지사 밑에 있지만 권한을 도지사하고 유사한 권한을 많이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도지사 옆에 대도시장이 붙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면 여기는 대도시장은 누구 밑에 있지만 도지사 하급행정청은 맞지만 권한이 인구가 많으니까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과 유사하게 주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일반적인 시장 중에서 대도시장은 우리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군수가 있어요. 시장 군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랑 또 헷갈리는 사람 되게 많거든.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랑 이 특별시장이랑 똑같아 달라. 완벽하게 다르지 지금. 여러분 특별시장하고 레벨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 그러면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을 말하는 거야. 특별시장은 시장이라고 부르면 안 돼. 특별시장이라고 불러야 돼. 광역시는 광역시장이라고 불러야죠.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다른 걸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럼 여기 기초가 지금 쭉 있거든요. 자, 구청장들이 있고 군수가 있고 누가 있죠? 시장이 있지. 그래서 법에서는 이렇게 불러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불러. 법 순서야. 순서 잡아놓은 거야. 시장을 먼저 얘기하고 군수, 구청장을 부르거든. 그럼 여기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되는 거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누구 밑에 있는 거죠? 그럼요. 시도지사 밑에 있잖아.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넘버 1, 2, 3가 성립이 됐다. 그지? 자, 국토교통부 장관 밑에 누가 있고 넘버 원인 국토교통부 장관 밑에 누가 있고요? 그렇지. 시도지사가 있고 시도지사 밑에 넘버 3가 있는 거야. 넘버 3. 넘버 1, 2, 3 잡으면 되지 뭐. 그지?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있는 거야.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나눠서 얘기를 해야 돼 우리가. 그래야 응용 문제가 나와도 사례형 문제가 나와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여러분 1년 내내 자꾸 갖고 다녀. 시간 될 때마다 계속 들여다보고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돼. 그래서 책에도 맨 앞에다가 이렇게 오려서 붙여 다니면 되잖아. 그리고 책에도 보기 전에 한 번 정도 보고 숙지를 좀 해놓고 자꾸 연습을 해야 돼. 한 번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데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꾸 말씀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누군지 모르면 안 되잖아. 예를 들면 자, 우리가 11월, 12월 공부하신 분들은 주택조합, 주택부서 주택조합 지난주에 공부했죠. 자, 주택조합 설립할 때 누구한테 인가 받지? 맞아.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받아. 그거를 배우는 게 공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시도지사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떤 행정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엄청 어려운 거지. 공법이 쉬운 법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행정청을 그동안 많이 다루질 않았잖아요. 사실 처음 다루잖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낯선 거야. 그러나 적응을 해야 돼.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갈 수는 없어.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렇게 행정청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 장감의 체계도 보세요. 체계도 펼쳐볼까 한번. 자, 체계도를 무한 반복할 겁니다. 제가 8페이지 가볼까? 8페이지. 자, 여기는 이제 한 번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상관없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할 거니까요. 자, 먼저 우리가 보면 이제 법률 이름을 한번 볼까요? 법률 이름.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게 제일 중요한 법이고 첫 번째 공부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분석을 좀 간단히 해드릴게요. 자, 요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토에 대해서 동그라미죠. 국토에 대해서 행정청이 계획을 수립해줘. 앞으로 국토 중에서 A라는 지역은 개발할지 보존할지를 정해주는 거야. 계획을 통해서. 개인한테 맡기는 게 아니지. 그러면 행정청이 계획을 수립해주면 일반 국민은 뭐 해야 돼요? 여기는 개발하세요. 그럼 개발 목적으로 이용하는 거고 보존하세요. 그럼 보존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정해진 계획에 따라 토지를 뭐 해야 된다? 이용해야 됩니다. 그게 두 가지 파트가 있는 겁니다. 계획 파트가 있고 이용 파트가 있는 거거든. 파트는 두 개야.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자, 이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이 어디죠? 국토지. 국토를 대상으로 수립한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국토는 어디를 말할까?
써드릴게요. 한번 써봐봐, 한번 여러분들. 요 밑에다 이렇게 밑에다가 써도 되고 국토 그 위에다 써도 돼. 여유 공간 있는 데다 쓰시면 돼. 여기서 이제 국토라고 하는 것은 6군데를 말해요. 6군데. 자, 어딥니까? 그러면 써드릴게요. 특별시. 아까 관할구역 했을 때 광역자치단체 있었죠? 자, 특별시 들어가요. 광역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특별자치시가 들어가요. 자, 줄여서 자치시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맞아요. 이렇게 4군데가 일단 들어가고, 그럼 어디가 들어가야 맞지? 아니, 도가 들어가야 맞잖아. 광역자치단체가 5군데 있으니까. 근데 도는 넓어. 강원도 엄청 넓지. 그러면 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너무 넓으니까 예를 들면 강원도의 도청 소지는 춘천에 있어. 속초 있는 사람이 거기 오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도는 쪼개서 하자. 시 군 단위로 수립하자라고 해서 6군데가 되는 거거든. 이걸 국토라 그러는 거야. 자, 국토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이것도 뭔지도 모르고 막 외우고 다니면 안 돼. 그럼 가장 기본이 뭐냐면 그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6군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자, 지금 계획을 수립한단 말이야, 행정청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디죠? 수립 대상이?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닌 것 같은데? 6군데요 그래야지. 6군데가 국토입니다. 여기를 대상으로 수립합니다라고 대답하시는 거야. 이게. 자, 그럼 국토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고 가야 된단 말이지.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일단 6군데 정리를 하셨으면 이제 수립을 하러 가야 돼. 계획을 수립해야 돼. 자, 국토종합계획은 참고만 하시고. 여기부터 갈게요. 국토계획법. 자, 국계법입니다. 자, 이게 국계법에서 자, 먼저 수립하는 계획의 이름이 나온다. 무슨 계획이지? 한번 읽어볼까?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근데 계획을 하나만 수립하는 게 아니라 3개를 수립해야 되거든. 자, 일단 계획만 제가 체크를 좀 해볼게.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3가지가 있어. 이게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의 종류야, 종류. 근데 이 종류는 자, 우리가 공법의 가장 기본은 수평관계예요, 수직관계예요. 수직이니까 내려야 돼,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하 계획이 되는 거야. 이렇게 내려야 돼, 이렇게 내려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간 단계 이 내용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참고하시고 뒤에서 다시 하거든. 그러니까 일단 계획도 넘버 1, 넘버 2, 넘버 3가 있다는 거지. 상위 계획이 있고 하위 계획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광역도시 계획이 넘버 1이 돼요. 공법에서, 국계법에서는 이게 상위 계획이 되고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위 계획이 되는 겁니다. 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서 자, 하위 계획이 되는 거고 또 이 2가지 기본 계획이 그러면 광역도시계획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계획이 되는 거고 광역도시계획과 기본 계획 밑에 또 무슨 계획이 있는 거예요? 관리 계획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넘버 1, 넘버 1, 넘버 2, 넘버 3가 돼. 이렇게 되는 거야. 넘버 3. 이렇게 해서 순서를 좀 잡아주셔야 돼. 자, 그럼 먼저 보세요. 자, 지금 이 3가지 계획은 전부 다 수립 대상이 어디라고 여러분들? 컨디션 또 안 좋아? 맨날 안 좋아. 6군데라니까 지금. 좀 컨디션 좋은 날 좀 있어 봐봐 좀. 잠을 좀 푹 자고 주무시고 오세요. 자, 6군데거든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이에요. 다 이 6군데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거야. 자, 하나씩 접근할게요. 광역에 동그라미 쳐볼까?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 보세요. 광역이라는 얘기는 넓다란 뜻이야. 광역이라는 얘기는 한글로 풀었으면 넓다란 뜻이야. 넓다라는 얘기는 2개 이상을 말하는 거야. 2개 이상. 그러면 관할구 6군데 있는 거 맞죠? 여기를 따로 하지 말고 묶어서 같이 몇 개 이상을 2 이상을 하나로 묶으라는 얘기 이렇게. 자,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가 있고요. 서울특별시가 있고 천천히 갈게요. 광역시가 있어요. 인천광역시가 있다. 그럼 여기는 행정구역은 다르지, 그지? 행정구역은 다르잖아. 근데 생활권이 같아, 달라? 같지. 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집이 광역시에 있어, 인천광역시에. 근데 아침에 출근하잖아, 서울특별시로. 그럼 서울특별시는 업무 기능이 있는 거야. 그러면 주거 기능과 업무 기능을 분리해야 돼요? 연계해야 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 교통이 발달됐으니까 생활권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합시다. 그래서 따로 하지 말고 2 이상을 하나로 묶어서 수립합시다라고 수립하는 계획이 광역도시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묶은 지역 있지. 2 이상을 하나로 묶은 지역 있지. 그 지역의 이름을 뭐라 그러지?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랑 광역시를 묶을 수도 있고 광역시하고 자치시를 묶을 수도 있거든. 시군을 묶을 수도 있어. 그 케이스는 엄청 많이 나오는 거야. 묶는 대상이. 그 묶는 대상별로 이걸 다 쓸 수가 있나 없나? 다 쓰긴 어렵지. 그래서 이름을 붙인 거야 그냥. 우리 둘 이상을 하나로 묶은 지역을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부릅시다. 광역계획권 이렇게. 그러다 밑줄. 자, 그럼 잘 보세요. 이거 집중 잘 하셔야 돼. 앞으로 많이 하긴 할 거지만 그래도 지금 이왕하는 길에 다 해버리면 좋잖아. 자,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죠? 6군데가 아니지. 둘 이상을 묶은 지역이지. 여기야, 여기. 광역계획권이야. 여기요. 광역계획권이 광역도시 수립 대상 지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광역계획권은 몇 개 이상을 묶은 지역을 말한다? 둘 이상을 하나로 묶은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랑 광역시를 묶었어, 이렇게. 묶으면 서울특별시 플러스 인천광역시가 되는 게 아니라 광역계획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를. 묶은 지역별로 얘기하기는 어렵잖아. 케이스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광역계획권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 그럼 광역계획권을 자 누군가 지정해야 되겠지, 그죠? 원래 있는 지역이 아니라 누군가 지정해줘야지. 그 지정권자가 오른쪽에 있는 2명이야. 자, 체크.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할 수 있다, 도의사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외워버려요. 국장이랑 도의사가 지정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지금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지사가 둘 이상을 묶어서 하나의 지역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습니다. 광역계획권. 그러면 그 다음은 뭘 해야 될까? 이 광역계획권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해야 돼. 그 수립하는 계획 이름이 요거예요. 무슨 계획이에요?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천천히 갈 테니까 천천히 하셔야 돼. 이게 머릿속에 정립이 돼야 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차적으로 광역계획권이 먼저 지원되는 게 맞아요? 광역도시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게 맞아? 그렇지.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해 줘야지. 국장이나 도지사가.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 계획이 요거예요. 무슨 계획이에요?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이 이 위에 올라가 있잖아. 위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한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뜻이야. 이거 해석을 좀 간단히 하시면 돼. 그러면 이렇게 광역도시계획 자체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장기발전 방향만 제시하는 거야.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는 방향만 정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계획은 일반 국민을 직접적으로 구속하지는 못해. 구속 못한다는 얘기는 이 계획이 수립됐다 하더라도 우리 일반 국민이 갖고 있는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뜻이야. 뭐 땅값이 오르거나 내리진 않아. 왜?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잖아. 불확실성이 너무 높거든. 10년도 이렇게 할 겁니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속력이 없다고 표현해. 앞으로 어떤 글자 나오는 계획은 장기자가 나오는 계획은 전부 다 구속력이 있는 계획, 없는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한 문제 나왔다. 한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다 듣는 걸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광역도시 수입됐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여러분들? 자, 밑에 있는 계획으로 가야 되겠죠?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라고 하셔야 되겠지. 그죠? 요거 넘버 2. 광역도시의 밑에 있는 계획이죠.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넘버 2. 자, 잘 들으세요. 아까 광역도시계획은 몇 개 이상을 묶었지? 둘 이상을 묶어서 수립했죠. 자, 근데 기본계획으로 내려올 때는 둘 이상을 버리고 내려오시면 돼. 버리고. 그럼 몇 개가 남아요? 6군데 남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그렇지, 자치도, 시군이 남지. 잘 보셔야 돼. 시군이 남거든? 그럼 여기를 2개 이상을 묶어서 수립하면 무슨 계획이 되죠? 광역계획권이 되지. 그럼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면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지, 그치? 그럼 광역도시 수립된 거야, 지금. 그러면 여기서 끝나지 말고 광역도시의 밑에 있는 계획을 또 한 번 수립해야 돼. 넘버 2. 그게 도시군 기본계획인데 광역도시에서 기본계획으로 내려갈 때는 이 2개 이상을 묶은 지역을 해제시킨 다음에 내려가시면 돼. 그러면 몇 군데가 남아요? 6군데별로 따로따로 수립하는 거야. 따로따로. 관할구역 내에다 수립하는 거야. 2개 이상을 묶지 말고 특별시는 특별시만, 광역시는 광역시만 이런 식으로. 자치시는 자치시만, 자치도는 자치도, 시군별로 이렇게 수립을 하는 거거든. 이렇게 수립하는 게 이 2개예요. 밑에 있는 거 2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 얘네 2개. 그럼 얘는 수립 대상이 동일할까 다를까?
동일한 거잖아, 지금. 동일한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불러. 뭐라고 불러? 도시군계획으로 부르는 거야. 그 여러분, 도시군계획은 수립 대상이 동일한 두 가지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관할구역 내에다 이렇게 수립하는 계획인데,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쳐서 부르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 이 두 가지 계획이 다른 점이 뭘까? 공통점은 수립 대상이 동일하다는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을 거예요. 다른 점, 차이점. 그 차이점은, 자, 기본계획은 요 글자가 들어가야 돼.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특별시만 대상으로 수립하는데,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를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어떻게 개발시킬 것이다 라는 방향만 정해주는 계획이 요거예요. 요거 도시군 기본계획. 그러면 방향을 뭐 할 필요가 있어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 계획이 요거예요. 무슨 계획이야? 도시군 관리계획이 되는 거야. 그럼 실제로 우리 일반 국민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계획은 딱 하나지. 가장 중요한 무슨 계획? 관리계획이에요. 시험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야 거의. 여러분 보세요. 광역도시계획 한 문제 나와 많이 나와봤자. 그 다음에 기본계획도 한 문제 나와 많이 나와봤자. 두 개 이상 절대 안 나와. 근데 이거는 수업 시간에 다 정리할 수 있다는 거야. 계속 듣다 보면은. 그러면 따로 공부할 부분이 여기저기. 도시군 관리계획은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 이건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서 6문제 정도 나옵니다. 6문제. 거의 뭐 6문제면 뭐 한 개 범위에서 다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를 공부를 하셔야 돼. 따로 가서. 집에 가서. 그러니까 다 하지 말고 도시군 관리 계획부터 해도 돼요. 공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타깃을 잘 잡으셔야 돼. 내가 뭘 해야 되겠다가 나와야 되거든. 자, 그러면 여러분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합쳐서 얘기할 수 있나 없나? 있지. 뭐라고 부른다고? 그렇지. 도시군 계획이라고 부르시면 돼. 자, 그리고 이제 계속 가볼게요. 내려가 볼까? 내려가면은 여기서 보는 방법이에요, 지금. 자, 도시군 관리로 결정을 했어. 결정되면 밑으로 내려야 돼, 머릿속으로. 자, 관리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문서로 결정하는 거거든, 문서. 문서로 결정하는 거야. 자, 문서로 결정되면 일반 국민이 본인이 갖고 있는 땅이 어떤 용도로 지정됐는지, 녹지로 지정됐는지 찾을 수 있어, 없어? 찾기 어려워요. 기본소문자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럼 똑같은 거야.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때는. 그럼 이 문서를 그림으로, 별도로 구체적으로 도면으로 표시해 줘야 되는 거야. 도면으로. 이걸 뭐라고 하면 지형도면이라 그래. 그러면 쉽게 말하면 문서로 보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문서로 표시하는 걸 이렇게 불러요. 지형도면을 뭐 한다? 고시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럼 이때는 일반 국민이 내가 갖고 있는 용도지역이,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어떤 용도지역으로 지정됐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때부터 엄청 중요한 게 나오지. 효력 발생하는 거지. 자,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한다. 형광색 밑줄. 정답 4번 나온 지문이야. 알아야 돼, 우리가. 그러면 도시군 관리로 뭐가 되면,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뭘 해야 된다고? 관리계획은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뭘 해야 된다고? 고시를 해야 돼. 그럼 지형도면을 뭐 한 날로부터?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하는 거야. 효력 발생 시기 엄청 중요해, 이거. 정리해 놓으셔야 돼. 자, 하나 더요. 그럼 여러분 지형도면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무슨 계획과만 연결돼 있죠? 관리계획과만 연결시켜야 되지 다른 계획이랑 연결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거거든. 광역도시계획에서 기본계획 내려가고, 기본계획에서 관리계획 내려가고, 이렇게 하위계획으로 내려가고. 자,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지형도면 별도로 작성해서 고시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해서 고시하면 고시한 날로부터 뭐 한다? 효력 발생한다. 이것까지 잡으시면 돼. 또 해요, 계속. 자, 그럼 이제 왼쪽 라인은 끝났고요. 오른쪽으로 좀 가볼까? 자, 오른쪽 가보시면, 자, 여기서 보시면, 자, 보세요. 자, 이제 광역도시라 도시군 기본계획은 내용에 대해서는 안 물어봐. 내용 알 필요 없어. 왜? 얘네 두 개는 장기 발전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거든. 가끔가다 나온다 하더라도 틀리게 안 나와.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계획을 보셔야 돼. 무슨 계획? 관리 계획은 내용까지 물어봐요. 그래서 선 따라 가볼까, 이렇게? 요걸 좀 잘 봐두셔야 돼. 맨 위로 올라가면 요게 보이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엄청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용도구역 보여. 뭔진 몰라도 얘네 소속은 알아야 돼, 지금.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삼총사거든? 얘네들 전부 다 소속 어디예요? 도시군 관리로 결정을 해서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결정해서. 결정이라는 용어 쓰거든.
일단 용어 쓰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자, 그리고 나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지정하고 나서 뭐 해요? 그러면 도로 같은 거 설치해야 됩니다. 기반 설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반 설치하고 나서 뭐 할까? 사업 들어가야지. 자, 신도시 개발 사업도 해야 되고 정비 사업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은 여기에 내용을 담기 너무 많아서 분가시켰어. 개별법에 따로 공부를 할 거예요. 여기서는 도시개발 사업 하겠다, 정비 사업 하겠다만 결정하고 끝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체크해야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합니다. 맞습니다. 여기 개발 이렇게 써놔도 돼. 개발 5가지야. 얘네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있나요?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 내용은 공통점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전부 다 범주가 동일해요. 소속이 동일합니다. 어딥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에요. 기억하셔야 돼, 이거. 얘네가 분산되면 안 돼. 머릿속에 딱 잡고 끝내버려야 돼. 이게. 그래서, 자,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은 5가지가 있다. 이것부터 라인 좀 잡아주셔야 돼. 용도 지역 지정하고 나서 용도 지구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용도 구역 지정합니다. 도로 같은 거 설치해야 됩니다. 기반 설치해야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 해야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5개. 자, 일단 소속만 일단 찾으시고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 이제. 자,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가 보이거든 지금. 얘네 소속 어디라고요, 여러분들? 관리계획이에요. 자, 그럼 용도 지역이 위에 있고 용도 지구가 아래에 있지, 그죠? 자, 그럼 용도 지역이 뭐냐면 처음 오신 분 계시니까 자, 쓰임을 말하는 거예요. 용도라고 하는 것은 한글로 풀었으면 쓰임이야. 다시 말하면 토지를 개인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아예 정해주는 거야. 쓰임별로. A라고 하는 땅은 개발하겠다 이렇게. 자, B라고 하는 땅은 보존하겠다 이렇게 정해주는 거야. 이게. 그 정해지는 그 지역의 이름이 용도 지역이에요. 쓰임별로 정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종류가 크게 보면 2개 있거든. 개발 아니면 보존이거든. 그래서 이름을 붙인 거야. 개발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의 이름이 이거예요. 자, 무슨 지역이라고? 도시 지역이야. 이름 알아야지. 야야 너는 기분 나쁘잖아, 그지? 도시지역이라고 정리하시고 나머지 요 3군데 지역이 있어요. 관리랑 농림이랑 자연환경 보전 지역 있죠? 얘는 보전 지역이에요. 아, 보전도 특징이 다 다르잖아. 자, 철원 평화가 있다 그러면 거기는 농림으로 지정하고 설악산 국립공원이 있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 지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 특징이 다르니까 얘네는 그냥 보전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름을 기억을 하셔야 돼. 그러면 우리가 자, 개발할 수 있는 지역, 도시지역 하나 있고 보전 지역은 몇 개 있죠? 3개 있습니다. 3개 이름 정도는 알아야지, 그죠? 그래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관, 농자 이렇게. 자, 동그라미 4개. 도관, 농자. 자, 도관, 농자 이렇게 해서 이건 어쩔 수 없어. 팩트니까 그냥 4개를 정리하셔야 돼. 이걸 용도 지역의 종류라고 하는 거야. 용도 지역의 종류는 4개가 있어. 크게 보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자, 보세요. 그럼 도시역이 있습니다. 선 따라 가볼까, 이렇게? 자, 도시역은 개발이에요? 보존이에요? 개발이에요. 그러면, 자, 도시역은 여기다 한번 판서를 좀 해볼까요? 자, 도시역이 이렇게 있으면, 자, 도시역으로 지정합니다. 도시역으로 지정해요. 그러면 도시역으로 지정할 때는, 일단 개발하세요. 끝나면 안 돼. 왜냐면, 개발하시라고 했더니 여기에 주택이 필요한 사람은 주택을 지어. 연탄 공장이 필요한 사람은 연탄 공장을 옆에다 지어. 토지 이용이 엉망진창 돼버리는 거야. 아니, 주택가 옆에 연탄 공장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지정할 때는 생활권을 나눠서 지정하는 거야. 나눠서. 여기는 주택만 지으세요. 주거지요. 이렇게. 여기는 상업활동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상업지역. 이렇게 정해지면 다른 건 못 들어오고 상가만 지을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공장 짓고 싶은 사람은 여기다 지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생활권을 분리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주상공이라고 하거든요. 얘네 3개만 있으면 어때요? 콘크리트 건물밖에 없잖아.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 녹지공원도 필요하니까 녹지지역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도시역을 지정할 때는 4개로 다시 한번 세분해서 생활권을 나눠주는 거거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주상공록 하셔야 돼. 좀 어렵겠지만 해야 돼 이거. 그래야 다음 주에 또 진도를 따라올 수 있어. 맨날 여기만 하면 꼭 끝나면 안 돼. 그럼 실력이 안 늘어. 자꾸 해야 되거든 이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합치면 뭐가 되지? 그럼 도시역이 되는 거지. 맞지?
자, 여기 한번 가볼까, 주거지역? 자, 주택 지으세요 하고 방치해버려. 그러면 바로 옆에 단독주택 짓는 사람도 있고 바로 옆에 아파트를 쭉 올리는 사람도 있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도 다시 한번 세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일준이라 그래요.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개 동그라미 쳐.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해오셔야 돼요. 어차피 해야 될 거 미리 하세요. 이게 어차피 해야 될 거야 이거. 그럼 주거지역도 세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몇 가지로 세분된다? 3가지로. 그러면 전용은 옆에다 양호라고 써. 하나 써놔요.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게 전용이야.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조금 더 살기 좋은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면 돼. 전용이지. 그렇지. 그냥 일반적인 주거지역보다는 전용이 조금 더 살기 좋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데 여기는 뭘로 나누냐면 용도로 나눠. 용도. 여러분 주택이 몇 개 있지? 2개가 있지.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이 있어. 맞아요. 그래서 단독주택만 여기는 지어라. 여기는 공동만 지어라. 아파트만 지어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생활권을. 그러면 단독만 지어라가 1종이고 공동 지어라라고 하면 2종이라고 대답하시면 돼. 단순해요. 주택의 종류에 따라 나누는 거야. 용도에 따라서. 그래서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이면 몇 종? 1종. 공동주택 중심으로 지어라 그러면 2종. 그 뜻입니다. 설명 듣고 정리하면 돼요. 뭐 더 이상이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일반 주거지역은요. 자, 일반 주거지역이 이렇게 있거든. 그럼 여기 일반 주거지역은 뭘로 나누냐? 어떤 주택을 짓건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살기만 편하면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층에 따라 나눠지는 거야, 층수. 자, 저층으로 지어라. 중층으로 지어라. 지을 수 있다. 고층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나온 층수에 따라 나누는 게 일반 주거지역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저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4층 이하를 말해. 잘 보세요. 그러면 저층 주택 중심이면 몇 층 이하라고? 4층 이하. 그럼 여기는 단독주택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빌라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이게 막 섞여 있는 지역 있지, 그지? 그게 다 일반 주거지역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용도가 필요 없는 거고 층만 맞으면 되는 거야. 근데 아파트는 못 지어. 왜? 아파트가 되려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 층 이상? 5개 층 이상은 돼야 되기 때문에 일종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가는 데는 아파트 다 못 짓는 거야. 근데 여러분 시험장 가면 아파트 건축 가능한 지역 이렇게 많이 물어봐. 아파트 못 짓는 지역 어딥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 그러면 주거지역 중에서는 딱 일종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죠. 일종 전용하고 일종 일반 주거 이 2군데만 아파트를 못 짓고 나머지는 다 지을 수 있어. 그래서 그 나중에 할 거예요. 이거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은 저층, 중층, 고층까지 이렇게 나눠서 층수로 나누는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4층 이하면 저층인데 이게 일종 전용, 일종 일반이야 이게. 자, 중층까지 지을 수 있다면 몇 종일까? 2종이지. 자, 고층까지 올릴 수 있다면 몇 종일까? 3종. 그럼 일반 주거지역은 몇 개로 세분돼요? 3개로 세분되는 거야. 3개로. 그래서 여기서 써놓은 내용이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저층 1종, 중층 2종, 중층 플러스 고층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3종이 되는 거지. 일반 주거지역은 층수에 따라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걸 연습을 좀 하고 오셔야 됩니다. 연습해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돼야 이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용적률을 외워야 되거든 우리가. 암기하는 건 금방 또 외우니까 일단 이걸 세분하는 게 지금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밑에 가면 무슨 지역이 있지? 준주거지역이 있지. 그 여기 준자가 나오면요, 보완이라고 써. 보완하는 지역. 보완. 자, 무슨 얘기냐면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자, 여기다 크게 쓸게요. 준주거지역은 다른 기능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라는 얘기야. 보완이 가능한 지역. 그래서 여기 지금 이름이 무슨 지역이지? 무슨 지역이지? 주거지역이니까 주거 기능이 들어가지 다 대부분 다. 70% 이상은 주택을 지어야 돼. 근데 주택만이 아니라 다른 기능 들어갈 수 있어. 다른 기능. 예를 들면은 상업 기능 들어갈 수 있을까? 상업 기능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가능해요. 자, 업무 기능도 들어갈 수 있어. 이걸 보완이라 그래. 다른 기능도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걸 허용한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지역이 어딜까? 준주거 지역이에요. 가장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 왜? 주택만 짓는 지역이 아니라 모두 지을 수 있어? 상업, 업무 다 들어갈 수 있거든. 그렇지.
업무시설도 들어올 수 있어. 보완이 가능해. 상업기능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야. 자, 그래서 이걸 두 글자로 보완이 가능하다. 보완이 필요하다. 보완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런 뜻이에요. 어쨌거나 지금 하실게요, 여러분들. 주거지역을 세분을 해야 돼요. 자, 주거지역은 몇 가지로 세분된다? 전, 일, 준 이렇게 해야 돼. 전용은 몇 가지로? 1종과 2종. 단독주택 중심이냐, 공동주택 중심이냐에 따라 나뉘어지는 거고. 자, 일반 주거지역은 몇 가지로 세분되지? 1종, 2종, 3종, 저층, 중층, 고층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보완이 필요하다. 이건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기본. 그리고 여기서 물어보거든, 이게. 그러니까 요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 되고, 상업적은 안 물어봐. 중심상업적이 뭡니까? 이거 안 물어봐, 절대. 도심 지역에 지정하면 중심상업적이지 뭐. 그래서 이건 내용 하지 말고 종류만 딱 치고 내려가. 자, 종류 4개 있거든요. 중, 1, 6은 이렇게 동그라미 4개 치고 종류만 딱 쳐요. 내용에 대해서는 안 물어봐. 물어봐도 안 틀려. 유통기능 중심이다. 유통상업적. 풀어서 얘기하면 되는 거야. 일단 중요한 건 세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상업적은 몇 개 있어요? 중, 1, 6은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 4개. 자, 공업지역은 여기 주거지역 있죠? 세분했던 거 그냥 내리면 될 것 같다. 그지? 아까 주거지역 할 때 어떻게 했지? 전일준 했으니까 전일준 여기 준 여기 있다. 그지? 정리하시면 돼. 자, 동그라미 3개 치고 내려가시면 돼. 거기서 다른 건 필요 없고 환경이라는 단어가 보여. 자,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 이게 나와. 그럼 이건 무조건 일반 공업지역이야.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자, 공업지역 중에서 환경이란 글자 보여. 무슨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찾는다. 나머지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요거 준공업지역에 준자 붙어 있죠. 그죠? 그럼 어떤 기능이 가능하지? 보완. 그럼 여기는 공업기능 중심으로 개발하는데 주거기능, 상업기능, 업무기능을 뭐 할 수 있다? 보완할 수 있다. 맞아요. 보완이 되는 지역이야.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지? 자, 그냥 들으시면 돼. 편하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본다. 거의 없어. 안 물어봐. 많이. 왜냐면 너무 쉽다고 보는 거야. 우리 시험은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유형으로서 그냥 듣고 넘어가셔도 돼. 뭐 외우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다만 공업지역 중에서 요게 자주 나옵니다. 일반 공업지역. 자, 일반 공업지역이면 환경이란 글자가 보여야 돼요.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해서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공업지역을 세분할 수 있어야 돼. 전일준 이런 식으로. 자, 녹지지역 갈게요. 여러분 녹지지역은 몇 개로 세분되죠? 보생자. 다시 보생자. 보전 녹지 있고 생산 녹지 있고 자연 녹지 세분만 하세요. 세분만 해도 돼. 지금 뭐 하는 지역입니까? 거의 안 물어봐. 너무 쉬워서. 그래서 녹지 공간을 보존한다. 보존 녹지지 뭐.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한다. 농업적 생산이 나왔으니까 생산 녹지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인 개발이 된다. 자연 녹지야. 일단 지금은 보생자까지만 해. 그러면 녹지는 몇 가지로 세분되죠? 3가지로 세분되는 거야. 자, 됐고. 왼쪽 가서 관리지역 한번 가볼까? 관리지역은 동그라미 쳐요. 보생계야. 헷갈리면 안 돼. 아까 녹지가 어떻게 세분됐지? 보생자였고, 그죠? 관리는 보생자가 아니라 보생, 계획관리. 요 계획관리가 그나마 중요하니까 별표 하나 달고. 여러분, 계획관리 지역은 내일모레 도시구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편입될 지역이니까 지금은 보존이지만 금방 개발될 지역이야. 무슨 지역으로 편입해서? 도시구로 편입해서 개발할 지역이지. 그러니까 관리지역 중에서 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계획관리가 되는 거야.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농림이 있고 뭐가 있어요? 자연이 있습니다. 얘네 두 개는 세분이 돼야 한대요. 세분이 안 돼. 세분이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나뉘어지냐 이런 얘기지. 예를 들면 도시지역은 세분이 돼야 한대요. 주상공동으로 세분을 해야 되잖아. 관리는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세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농림이랑 자연은 세분이 돼야 안 돼. 세분이 안 되지. 세분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농림 하나밖에 없는 거야. 뭐 보전 농림, 생산 이런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 지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지역은 뭐 용어정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농지가 이렇게 집단화되어 있다면 농림지역. 설악산 국립공원이다 그러면 자연환경이 뛰어나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만 대답하시면 돼.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게 21개거든 다 해서. 이거를 정리하셔야 돼. 이 틀을 쭉 뻗어나가야지만
다음 주에 진도를 나갈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까지 꼭 해오시고, 이게 용도지역입니다. 그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게 뭐지? 용도지구지. 여기까지 일단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머리가 막 아플 것 같아. 그래서 잠깐 여기서 잠깐 쉬고 나눠서 할게, 나눠서. 다음 시간에 용도지구 할게요. 네, 잠깐 쉬가겠습니다.